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허재현 TV가 6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박수. 네, 여러분이 같이 축하받을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재현 TV 물론 제가 개인 방송처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는 이제 창구로서 우리 사회의 정보 공군지대처럼 그렇게 키워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유재산 이런 것들이 같이 커간 느낌 그런 차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축하받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허지은 TV에 진짜 상업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상업 광고, 공익 광고 말고 착한 보험 클리닉 이런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편 고객들을 위해서 착한 보험 상담 이런 거 해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좀 검토한 끝에 광고를 수락했는데 이 중간중간 좀 광고가 나갈 겁니다.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보험을 들려고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셨던 분들 또는 내가 이미 가입했던 보험 이거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아? 좀 여러 고민이 드셨던 분들은 착한 보험 상담 클리닉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재현 TV의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 차원에서 마련한 광고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자 6만도 돌파하니까 진짜 상업 광고도 붙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오늘 뉴스백 브리핑으로 함께 하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좀 웃을 수 있는 소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기쁜 소식은 웃으면서 전해드려야죠. 자,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 임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 체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중에 벌어진 이제 일정인데 추미애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에 이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소회를 밝혔는데 요거 정도는 좀 짚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향신문과 1월 25일 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사퇴를 하면 윤석열도 그만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추 장관에게 사의 표명
과정의 진실은 뭔가요? 자발적 사직이냐? 사실상 경질이냐? 이런 의구심이 일었는데요. 라고 묻자 추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제가서를 대통령께 드리면서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가 다시 물어요. 왜 사직을 결심했나요?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기 4시간 전만 해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답변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약간 좀 동문서답하죠, 추미애 장관이. 그죠? 네. 분명하게 이건 정말 제가 사직을 결심한 게 제 스스로 결심한 게 맞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오해이시고요. 뭐 다른 뭐 불필요한 생각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제가 사의를 말씀드린 건 맞고요. 그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같이 사퇴해 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이렇게 좀 애둘러서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기자는요. 말의 행간을 읽어서 독자에게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데 이제 훈련화된 그런 직업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의 행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굉장히 좀 모호하게 답변을 한 것의 의중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밝힌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본인 스스로의 사전 결심을 통해서 사의를 밝혔다기보단 청와대 내부의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추 장관의 사퇴를 설득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추 장관이 이제 고심 끝에 그래, 저도 동의할게요. 예. 사직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퇴하겠죠? 라고 되물었을 것이고 추 장관에게 사퇴를 종용한 청와대 인사는 당연하죠. 우리도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권유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한 마당에 설마 버티겠습니까? 추 장관 우리를 믿고 결심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대통령을 이제 찾아뵌 자리에서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총장도 뒤따라서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는 그 과정을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의 행간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기대와 달리 사퇴를 안 한 거죠.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뒤통수를 칠 리는 없죠. 그러진 않았을 거고 청와대도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어떤 식으로든 권했을 텐데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버틴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님. 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의사를 내비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윤석열 총장이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의 질문에 다소 좀 동문서답하듯이 윤석열 총장이 책임감을 갖고 역시 또 그죠? 같이 그만둬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내가 사퇴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중차대한 그죠? 법무장관을 사직하는 중간에 이제 사퇴하는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 총장도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만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거면 1년 동안 지금까지 추 장관이 왜 버틴 건데.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추 장관 본인의 어떤 뜻으로서 중도 사퇴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예. 요렇게 말의 행간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추 장관의 뒤통수를 쳤다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고, 청와대도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함께 설득했을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의 뜻을 받아들였고 윤석열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돌발 사태가 벌어진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 말의 행간을 그렇게 읽습니다. 물론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기자의 감으로는 그렇게 읽히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참조하십시오. 제 방송은요, 여러분, 뉴스 백브리핑입니다. 그래서 뉴스의 행간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이 놓칠 법한 어떤 분석과 사실들을 다시 짚어드리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렇게 참조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늘. 자, 아무튼 추미애 법무장관, 네, 이거 하나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역대급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까지 검찰 적폐 세력들에 맞서서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맞서 싸운 공직자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대놓고 뭐 도와준 거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래요. 좀 따로 뭐 취재한 내용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이렇게 좋아했던 정치인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뉴트럴한 감정 정도, 그냥 중립적인 그냥 뭐 적당히 좋은 정치인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하던 정치인이었는데, 지난 1년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단히 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번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자, 추미애 장관이 워낙 역대급의 장관이어서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범계 장관님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출범을 했죠? 네, 김진욱 새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돼서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뻐했죠. 그런데 벌써부터 막 그 인사 문제를 놓고 여러 지금 잡음들이 나오네요. 일단은 이제 처장 밑에 이제 차장이 2명인가 3명인가를 이제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으로 여운국 차장 후보자가 지금 조금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서 뭐 따로 무슨 청문 절차 이런 거 없이 이제 그냥 바로 임명이 되는 게 이제 차장직급인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지금 왜 이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분이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네요. 여러분, 뭔가 좀 낯익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했을 때 자기가 무슨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막 대응을 했잖아요. 그거 맡은 곳이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뭐 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그 징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던 그런 로펌이란 말이죠. 에? 그래서 이 여운국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건 아닌데, 이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이 툭하면 이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굉장히 이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번에 윤석열 검찰 그 총장 징계위원회 요런 데를 무슨 뭐 일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다 막 이렇게까지 막 폄훼하고, 이런 그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법무법인 동인이란 말이죠. 그곳에 여운국 후보자가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입니다. 이게 여러분 같은 로펌에서 한솥밥 먹던 사이라면 사실은 생각이 어느 정도는 다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윤석열과 철학을 거의 같이 하는 그런 집단의 로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이 공수처 차장으로 과연 적당합니까? 예. 김진욱 공수처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촛불 정신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공수처 차장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떤 좀 발빠른 좀 시민께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여운국 공수처 차장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청원글을 올렸는데, 물론 또 여운국 뿐이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검증 안 된 뭐 공직 후보자들 뭐 한둘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공수처 이제 막 출범하는 시기 아닙니까? 굉장히 굵직한 중요한 사안들 많이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지금 같은 때에 적어도 법무법인 동인 소속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향후 5년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사실상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비리수사처처럼 운영돼야 되는 곳이에요. 공직자들 중에 가장 수사의 법망을 지금까지 계속 피해왔던 사람들이 검찰이란 말이죠. 에?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사실상 검찰비리수사처예요. 그런데 윤석열과 철학을 그런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주요 간부가 되면 어떡합니까? 향후 5년간은 절대 안 돼요. 물론 그 여운국 그 변호사가 말이죠. 뭐 박범계 법무장관과 좀 친한 것도 좀 있고, 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또 좀 친분도 있고 좀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병우가 과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국정농단 이런 걸로 이제 처벌 그 재판 받을 때 또 우병우를 또 변호하기로 했다 그러네요. 뭐 물론 뭐 악랄한 범죄자들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뭐 다 그 사람과 철학이 같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병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호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죄송하지만 저는 변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거부 못한 사람이 여운국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믿고 이 공수처 이거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자, 다음 뉴스 짧게 전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최광욱 의원 그 재판 소식 들으셨죠? 좀 생각 밖의 그 재판 결과가 나와서 좀 많이 아쉬울 텐데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인턴 확인서를 이제 조국 장관의 아들에게 써준 것이 허위 공문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의 주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한 10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확인서를 이제 써줬는데, 이게 1회 평균 인턴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12분밖에 인턴을 안 했다. 어떻게 12분 동안 하루에 인턴을 할 수 있냐? 이거는 허위 인턴 확인서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가 봤네요.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한테 그 인턴 기간 중인 2017년 5월에 오랜만에 아드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답장을 하는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게 그 서류가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라고 이제 문자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사가 이거는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판단을 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아무리 그 내로남불 뭐 이런 거 논평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죄를 물을 수준의 이게 위법 행위인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리고 판사가 인정을 했듯이 어쨌든 하루 12분 인턴 활동하긴 했네. 근데 그거를 좀 과장을 해서 오래 한 것처럼 뭐 써준 거라면 그거는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비판받을 일이지. 예? 이게 허위 인턴 확인서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몰고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니 이게 대학 입시에 쓰일 인턴 확인서라는 거를 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인턴 시키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친구들이 무슨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당연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인턴하러 오지. 뭐 무슨 뭐 그죠? 무슨 법률 상업사무소에 와가지고 자원활동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당연히 정경심 교수에게 대학 합격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다.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지. 이게 무슨 유죄의 증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진짜 판검사들 아들 딸들 어디 그 대학 입시 서류 이거 다 확인하면 이거 걸릴 사람들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겠네. 아니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하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아 가지고 처벌할 사안을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냥 기소유예해도 되는 사안 아니에요. 약간의 위법 사항은 좀 보이지만 이게 죄를 물을 사항까지는 아니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검찰 니들 참 큰일 했다. 그래 엄청난 중대 사회악 바로 잡았구나. 이 선택적 정의감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에? 아이고 이 최강욱 의원 이분 이 국회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국회에 남아 있어 줘야 그나마 이 민주당의 이 맹탕 끌고 가는데 이 검찰 개혁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법안 발의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를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에? 지도부급 인사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나마 최광욱 의원 같은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 있으면서 강한 발언들을 해줘야 민주당의 김용민이나 김남국 의원, 박주민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받아서 이야기를 할 텐데 최광욱 의원 이 국회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참 큰일이네요. 자 오늘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과 취재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사정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저 밥 굶고 다니지 말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취재하라고 늘 그렇게 조금씩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